안녕하세요, 달링입니다. 추운 겨울 잘 지내고 계시죠? 최근에 메일을 보내주신 달링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얘기해 볼게요. 올해 40에 학벌 좋고 외모도 잘 관리해서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연애는 30이 넘어서부터 시작했고 경험 부족하고 나쁜 남자 만나고 눈이 높고 여우짓 절대 못함 으로 연애가 너무 힘들어요. 다들 저랑 놀려고 만나고 진지하지 않게 들어오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만 저에게 대시하고 괜찮은 남자 사귀는 법 좀 알려주세요. 지금 남자분들 보고 계세요? 이렇게 괜찮은 분들이 외롭게 엄청 많이 혼자 계시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30, 40대 너무너무 참한 분들이 연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께 현실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해보자면요. 이분이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눈이 높다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학벌이 괜찮고 전문직이나 공무원, 교사 이렇게 선호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정말 본인이 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자분들은 최소한 나보다는 능력이 좋은 남자에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대 나왔다면 최소한 스카이는 나온 남자 아니면은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직업이나 재산도 좀 있고 그리고 외모도 좀 댄디하고 옷도 좀 세련되게 입어야 되고 성격이나 매너도 기본적으로 좀 괜찮은 남자. 한결같이 외모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가장 인기 있는 남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남자는 여자 나이 40에 학벌 좋고 외모 좋고 이런 여자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진지하지 않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컨택된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본인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결혼까지 생각하는 대상을 찾는다라고 하면 자기들은 최소 30대 초반 정도는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이 40인 여자와 쉽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 중에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관대해지는 거죠. 여자도 사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도 돈을 벌고 남자도 돈을 벌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남자가 반드시 필요한가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앞가름 정도 할 수 있는 남자면은 사실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더 부를 축적하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타협점을 좀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자의 조건에 대한 타협점이요. 학벌도 캡을 좀 낮춰보실 수 있고요. 나이는 보통 2살에서 4살 연상 정도 선호하잖아요. 나이도 8살, 9살 정도까지 괜찮다. 그리고 4, 5살 정도는 연하남도 만나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연하남들 만나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런 마인드면은 본인의 선택의 폭을 또 넓힐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연애 경험에 대한 건데요. 연애 경험이 너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연애에 대한 감도 못 잡고 다가온 남자들한테만 기대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 경험치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 좀 괜찮다 싶은 남자가 보이면 그냥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좋은 점이 정말 연애를 한두 번 해봤다라고 하면은 연애 초에 만나는 그 사람이 정말 너무 크게 느껴져요. 첫사랑을 절대 못 잊는다고 하잖아요. 그 첫 경험은 모든 게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엄청 커다란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연애를 많이 해보면 좀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너무 내 세계에 그 사람을 그냥 꽉 채우고 사슴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정말 상담할 때 나이 40대에 제가 이런 사랑이란 감정을 처음 느껴봐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몇 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1명, 2명 만나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연애 경험이 일천하신 상태이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좀 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동호회, 남자가 반쯤 섞여 있는 그런 성비가 좀 맞는 그런 동호회를 마음을 딱 잡고 한 2-3개 정도 가입하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좀 보고 연락하는 남자들도 좀 만들고 연습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썸을 좀 타보고 이러시면서 남자를 좀 겪어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좀 마음이 깊어지고 사귀어도 좀 좋을 만한 사람이 그 중에 떠오르겠죠. 연애가 여자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남자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연애가 여자가 불리하다고 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나이 부분. 여자의 시간이 남자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들은 본인이 선택의 폭이 꽤 넓다는 거를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저한테 상담하는 여성분들도 보면은 20대인데 정말 너무 멋진 남자를 좋아한다. 남자 나이가 40 이래요, 정말. 그런데 그 저한테 상담하는 20대 여자분은 어떠냐? 굉장히 예쁘고 애티튜드도 너무 훌륭하고 이런 괜찮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디 하나 부족하지 않는, 나이 때문에 뭔가 부족함?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어린 분들은 더 빨리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뒤질 게 없어요. 나이가 어린 여성들이 나이가 좀 있는 여성들에 비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매력은 뭐 학벌 이런 것보다는 진화심리학적으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잖아요. 아기를 잘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인 거죠. 그래서 30대 후반이 넘어가면 좀 아기 낳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선택의 폭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개를 받는다고 하면 정말 나이가 한 10살 많은 남자들, 이런 남자들이 소개가 들어오니까 성이 안 차죠. 그래서 내가 괜찮은 남자를 좀 만나봐야겠어, 찾아봐야겠어 라고 데이트 앱에서 찾거나 아니면 결혼정보 회사를 찾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데이트 앱에 들어오는 남자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남자들이. 그리고 결혼정보회사는 결혼하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겠지만 남녀 성비가 대체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결혼정보회사는 여초 지역인 거 아세요? 이상하죠? 나이트를 가면 여자가 귀하고 결혼정보회사를 가면 남자가 귀합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요? 남자들은 놀고 싶어하고 여자들은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 이게 너무 극명하게 딱 드러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남자는 왜 결혼정보회사를 안 들어가냐. 사실 40대여도 조건이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주변에서 소개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결혼정보회사를 정말 괜찮은 남자는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담해주신 여자 달링분 같은 경우 연애가 힘든 이유는 이런 조건 자체가 상당히 불리해져 있기 때문이죠. 본인이 연애 경험이 없고 여우짓을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게임 자체가 되게 불리해진 거예요. 이분들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우짓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우짓을 하면 남자를 잘 사귈까요? 그 낚시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물고기들이 유난히 찌를 잘 건드리고 도망가기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찌를 뭐 그렇게 많이 건드리진 않는데 찌를 한번 건드리는 물고기는 꼭 낚아채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연애가 이렇다라고 할 때 인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물고기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열렬히 끝까지 사랑하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중요한 순간에 물고기를 잡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의 물고기에 집중하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물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고 연애를 잘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인기라는 게 쓸모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물고기가 다가왔을 때 낚아채는 무언가가 나한테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우짓이라는 게 뭘까? 보통 나의 특별함, 나의 엄청난 매력을 상대방한테 어필해야지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에 빠질 거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요. 막상 썸 단계를 넘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스페셜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특별해진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되게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누군가 되게 매력적이어서 그래서 내가 다가갔어요. 그래서 몇 번 데이트를 하는데 뭔가 자꾸 만나도 저 사람이랑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만나도. 그리고 내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은 기분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거기서 끝. 더 이상 더 진전되는 애착 같은 게 생기지 않고 그냥 관계가 발전되는 것 같지 않은, 뭔가 케미가 안 생겨서 좀 재미가 없어서 처음에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관계가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만남은 이미 상대방이 내 취향을 저격했기 때문에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는 마음은 상대방과 나와의 공통점을 자꾸 찾아내면서 둘의 관계가 특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케미가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서 애착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특별함을 알아봐 주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방도 가진 매력이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과는 이 사람이 달라.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지 나랑 진짜 오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여자들이 하나같이 연락 가지고 싸우고 집착하고 그래서 늘 헤어지게 됐다. 그런데 새로 만난 여인이 자기에게 연락 문제로 전혀 불만이 없다. 그러면서 오빠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하고 내가 걱정 안 하게 필요한 연락은 해주잖아. 그 정도면 훌륭해. 뭐 이렇게 만족해 준다면 맨날 죄인 같은 기분으로 연애만 하다가 얼마나 신선한 매력과 그리고 신뢰감을 느끼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순간에 연인이 내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내가 좋아했던 연인들이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연인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캐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인이 힘들어할 때면 무조건 꼭 달려와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술을 한 잔 사준다거나 같이 밥이라도 같이 먹는다거나. 그렇다면 그 연결감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전 연애에서 힘들어했던 점, 그 사람이 연애를 통해서 정말 느끼고 싶은 만족감이 뭔지 그걸 알아내셔야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30대 후반, 40 넘어가시는 여자분들 연애 경험이 없어서 고생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때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혼자와 사랑하는 것만은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여자의 시간이 연애에서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중한 시간에 그 소모적이고 답 안 나오는 연애로 귀한 인연을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그 시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기회 비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좀 여자 달링들이 듣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직선적으로 좀 뼈 때리는 얘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어떻게 꽂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은.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남자가 괜찮을수록 여자가 가만히 두지 않는 거 아시죠? 언제까지 놓치기만 하실 거예요? 올해는 먼저 다가가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시길 달링이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달링. 응원합니다. 화이팅!